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경입니다. 저는 효승입니다. 저는 진영입니다. 저는 현지입니다. 저는 은옥입니다. 네, 오늘은 작가 수업 아카데미 7기. 네, 7기와 함께하는 중간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텐션이 좀 올라왔어요. 네. 작가반들 이제 시작하신 지 몇 개월 됐나요, 여러분?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됐어요. 3개월 정도 됐나요? 벌써? 네. 네. 그리고 작품들은 좀 하셨나요? 네. 작가반 좀 생활하시면서 6기까지와의 좀 분위기와는 되게 사뭇 다르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7기 지금 신입생분들과 이제 그 선배님들 이렇게 두 파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수강자들이고 이분들은 이제 첫 수강자들이죠. 네. 작가 수업 아카데미 지원을 하게 되셨잖아요. 네. 근데 왜 지원을 하게 되셨나요, 효승님? 저는 이번이 아니라 다음에 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네. 다음은 없을 것 같다. 다음은 없다. 네, 다음은 없을 것 같다. 네. 계속 제가 미루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냥 다가오면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에 정적을 듣고 계셨어요. 정적 수업을 듣고 계셨는데 작가반 이제 공지 올라온 거 보시고 이 작가반은 죽어지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기억나세요? 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거? 네. 그러니까 뭔가 작가반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미쳐야 되지 않을까. 미쳐야 된다. 맞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여기 수경화실에 찾아왔던 이유도 제가 이제 그림을 혼자 그리고 있었지만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칠하고 뭐 이런 건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를 그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그려야 되지? 막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정적을 뜬금없이 해주셨고 정적을 들으러 오십시오. 계속 정적 이야기만 하신 거예요. 저는 아크릴이에요 선생님. 그랬는데 계속 정적만 얘기하셔서 그때도 그 생각이었어요. 소묘는 되게 나의 민낯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설득을 당한 거죠. 제가 설득을 했나요? 네, 설득을 당했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인생에서 소묘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약간의 그런 기대도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변할까, 내 소묘가. 그런데 작가반은 이제 이번이 아니면 네. 좀 밀려오는 기회를 그냥 네. 잡았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권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계속 권하시지? 그래서 항상 핑계를 댔어요. 제가 왜 작가반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근데 항상 마음속에는 지금은 아니다. 뭔가 수경화실의 뭔가 분위기라던가 수업을 이것저것 많이 듣고, 그러니까 스킬을 올린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뭔가 이렇게 조금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좀 작가반을 하면 좀 더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욕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다. 그러니까 조금의 결심은 있었죠. 지금 다가왔으니까 내가 항상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았으니 이번에는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제가 권하긴 했는데 안 해도 된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항상 같이 했거든요.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를 같이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선택을 효승님한테 이제 맡겼죠. 네. 근데 결정을 하셨네요, 이렇게. 여기 계시네요, 그리고. 네. 그러면은 진영님은 어떻게 이제 작가반 하시게 됐나요? 저는 사실 여기에서 수업을 들은 적도 없고. 네. 처음 오셨잖아요, 네, 진짜. 처음 막 겁도 없이 작가 먼저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게 어떤 기술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제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다 막연하고 막 그랬는데 유튜브를 막 찾아보는 와중에 수경화실을 알게 됐고 거기에서 얘기해 주시는 작가반 커리큘럼이 정말 너무나
제가 필요한 커리큘럼이라서 네. 제가 작년에 한번 지원을 했었는데 네. 그때 코로나로 수업이 진행되지 네, 않아서 맞아요. 네. 올해 또 되게 이게 내가 될까 막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그 수업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 네. 행운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너무 만족스럽게 하고 계세요. 즐겁게 잘 하고 있습니다. 되게 오시자마자 거의 뭐 면접 이제 인터뷰 하는데도 이제 죽으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건 뭔가요? 제가 이제 그림을 제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던 게 제가 네. 이제 2, 3년 동안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겹치면서 약간 혼자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거에 가치를 찾아야 되느냐 했을 때 내 감정을 그림으로 좀 표현해보고 싶다 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정말 이런 커리큘럼을 가진 학원은 수경화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서 그래도 운 좋게 찾아가지고 사실 저는 수경화실이라는 그 정보가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인연인지 유튜브 타고 제가 알게 돼서 오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네. 네. 재밌게 하고 네, 계시네요. 재밌게 하고. 현지님은 어떻게 재수강자잖아요. 두 분은 네. 재수강자들도 이제 사실은 그런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그 작가반 수료하신 분들, 졸업하신 분들이 재수강을 하고 싶다. 근데 뭐 안 된다. 막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이제 그러셨다가 더 성장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자꾸 요청이 들어와서 요번에 이제 재수강을 할 수 있게끔 7기부터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두 분이 이제 제일 처음으로 재수강을 하시게 됐잖아요. 그 되게 쉽지 않으셨잖아요, 사실. 작가반 처음에 하실 때도 5기, 6기로 하셨는데 작가반 하실 때도 되게 쉽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또 지원을 하게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작가반에서 이제 작품을 해보니까 스킬적인 거 외에 그냥 계속 자기 작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혼자서 작품을 하면 좀 고립될 것 같은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재수강자도 이번에 받아주셔가지고 이번에 다시 지원하게 됐어요. 두렵거나 하시진 않으셨어요? 저는 그 실리를 항상 따지는데 실이 더 많다고 실보다 이득이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지원하게 됐어요.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 네. 네. 은홍님은요? 저는 작가반 6기 끝나고 그동안 제가 부족했던 어떤 장르 실기를 좀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 약간 맥이 끊긴 것 같았어요. 작품 해야 되는데 작품 하고 싶다? 불안하다, 작품 해야 돼 이러고 있던 차에 이번에 7기 모집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약간 요번 개수부터는 약간 분위기나 프로그램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듣게 되면서 나도 작품에 빠져 젖어들고 싶다 막 이런 욕심. 저는 앞으로 제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고 싶어서 인생을 작품으로 되게 멋있는데요. 네, 이중적 의미가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작품을 이제 다 한 점 이상씩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작품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 혹은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고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고비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네, 고비가 많으시지 않았나요? 작가반 처음 들어왔을 때 기초를 먼저 했죠. 네. 기초를 할 때 되게 행복했어요. 아 그래요? 그때도 되게 힘들어하셨던 걸로. 힘들어 했는데 내가 힘든 만큼 네. 뭔가 계속 다시 해보고 싶다라고 선생님께 요청해서 뭐 이런 다시 해보고 내가 깨달은 걸 다시 해보고 싶다고 해서 다시 해보는 그 과정들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알아가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생겼으니 선생님과의 그런 이야기들과 그런 게 너무 좋았는데 이제 내 작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헤매게 되는 거예요. 난 분명히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대상이 항상 계속 바뀌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싶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싶고 이때는 이런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덤볐다가 싸웠다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이제 깨짐을 당했죠. 근데 원래 그 연필로 막 하다가 네. 미션 같은 게 있었잖아요. 뭐 네, 연필 네, 네. 기초 소묘하실 때는 막 추를 달고 네. 하시기도 하고 또 막 그 손으로 막 그리고 네. 이런 게 있으셨잖아요.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즐겁게 했었고 추 달고 할 때. 그러니까 뭔가 미션이 있을 때에 처음에는 두려웠죠. 장대 먼저 달았으니까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하지? 막 하는데 되는 거예요. 뭔가 네. 제가 항상 소묘를 할 때마다 이게 뭔가 약간의 발전은 있었지만 몸이 삐그덕거린다던가 막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았거든요. 경직되어 있고 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막 이러다가 이제 장대를 메고 추를 달면서 뭔가 그게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경직된 게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무거워지고 길어지면서 뭔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에 대한 그런 게 조금 뭐랄까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물론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 리듬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라인을 하면서 내 몸의 리듬감이라던가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는 거의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느끼는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이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미션 그 손으로 하는 미션 하시다가 이제 작품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붓이나 이런 거 써도 돼요? 막 약간 이러셨잖아요. 근데 네. 안 된다. 네. 그랬을 때 어떠셨어요? 내가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네. 제가 하고 싶은 방법이 있었는데 절대 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한 가지 그냥 막연하니까 막 엉뚱한 거 하고 엉뚱한 거 막 어쩔 수 없이 막 할 수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막 엉뚱한 거 하다가 이게 빠지고 이게 생각만 많아지고 이러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항상 그 생각 고민에만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손으로 뭔가 이렇게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결과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과만 보여서 결과를 보여서 선생님께 이렇게 맡기는 느낌? 네. 네. 그러니까 과정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네,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커피 찌꺼기에 대해서도 선생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네. 되게 이제 이거를 거절당할 거라는 거는 좀 알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감 만들어 오는 네, 거. 재료 그건데 이제 커피 찌꺼기나 커피 알갱이로 실리콘을 섞어서 그거를 좀 약간 부조라고 해야 되나? 부조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왔는데 그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손으로만 해야 되고 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매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가만히 있다가 그 진영님의 이제 과정을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과정을 보면서 그런 두려움인 거죠. 이건 아니다. 라는 그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만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되게 선생님께 이게 아니라는 답을 듣고 싶었나 봐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 커피에 대해 그거에 대해서 그때 질문 한 번 던졌었고 그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굳이 이거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냐? 아니요, 없어요. 듣고 싶은 말 들었구나. 네. 그래서 바로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의식 쪽에 그 수채화를 그려왔죠. 근데 그것도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속에 이거는 아니지만 기쁜 거예요. 네,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정은 아니라는 그게 느낌은 있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때는 그때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아리송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느낌
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블랙섀도우 선생님께서 효정이 뭔가 이제는 좀 보여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하고 하는 건 좋지만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손으로 하는 거가 풀리고 이제 붓으로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셨는데 그거 해오셨는데 제가 찢었죠. 네. 그거는 네. 찍고 난 다음에 풀렸어요. 찍고 난 다음에 풀린 네. 거예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그림이 찍혔잖아요. 네, 그때 찍혔죠.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충격을 네. 받았겠죠. 네. 그리고 눈물이 나오고 네. 진짜 눈에서 레이저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뭔가 해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니까 차분하게 차분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 제가 효승님이 이제 네. 그려오신 거를 가지고 네. 이제 블랙섀도우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두 분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거 찢으라고 딱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찢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효승님이 얼굴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화석처럼 굳었어요. 경직되어 있었죠. 딱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모르니까 경직되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야단 맞을 줄은 알았지만 찢김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음. 물론 이야기는 들었죠. 선배님들한테. 근데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블랙섀도우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2가지 했어요. 2가지? 네. 너 이거 하면서 네. 몇 %인 것 같니? 그러니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럼 이 작품은 너의 몇 %인 것 같니? 둘 다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어.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그래도 알게 해줄게. 알게 해줄게. 그게 무슨 말이지? 그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나서 선생님을 불러서 이제 찢으신 거. 그러니까 야단 맞을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라고? 충격을 받았죠. 충격 받았어요. 당연히 충격을 받았죠. 지금도 이제 약간 울려 그래요. 네, 눈물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하지 못했다는 그거죠.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몇 %냐 그게 이해는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해 가는 게 잘 못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를 얼마큼 담았냐 그런 뜻을 지금은 알겠는데 너무 셌죠. 네. 그렇습니다. 절벽에 떨어진 느낌. 절벽에서 뭔가 이제 뭔가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뭔가 벽이 계속 있었어요. 그 퇴로가 없는 느낌? 네. 나는 나가야 되는데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을 치든 그러니까 앞으로 도망을 치든 뒤에 뚫고 나가든 둘 중에 하나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밀렸는데 그 벽이 뚫리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 느낌이요. 그런 느낌. 되게 셌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달래도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요. 저 되게 엄청 자극을 줬거든요. 그래서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식의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처라고 이게 그냥 표현할게 선생님 상처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돌발 그런 거를 많이 해서 항상 그러니까 나를 상처 주기 위한 말이진 않은데 예민해져 버리니까 막 꼬아서 듣고 막 이래 버리니까 이거를 패턴화 시켜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안 받게끔 그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거죠. 나를 위한 이야기조차도 그렇게 돼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난 아무렇지도 않고 저는 되게 엄청 막 이렇게 했거든요. 되게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짝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블랙섀도우 선생님께서 네. 알게 해줄게. 너 알게 해줄게. 그리고 이제 해주신 거죠. 알게 해줄게. 진짜 너무 무섭다. 근데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그 용트림 하는 듯한 그 울음 있잖아요. 올라오는데 이게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눌렀어요. 울음을 참으니까 막 되게 참지 막 말고 이러면서 참지 말고 그냥 토해내라고 그러셨는데 막 결국엔 토해내지 못했거든요. 토해내지 못했어요. 왜냐면 토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고집도 되게 세요. 그러니까 반항 기질이 너무 세니까.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그 감정에 젖어 있으니까 그 그림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그 말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가요. 왜요? 그러니까 너가 아니잖아, 이 그림은. 너는 너를 그리기 위해서 왔는데 너가 아니잖아. 그럼 네 거 아니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만약에 생기잖아요. 네. 상처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어. 내 거 아니구나. 내 거 아니구나.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엄청 큰 경험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풀어주시고 아. 풀어주시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베개 누우는데 눈물 막 나고 드로잉 워크숍을 가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난 못 가겠다. 근데 안 가고자 하는 핑계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왜 그러지? 그러다가 계속 눈물이 이렇게 멈추지 않은데 이거는 외관상으로는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요. 이런 얼굴로 선생님을 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이제 느꼈던 게 작업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겠다. 내가 이걸 끊기 위해서는. 그래서 작업 계획을 세우고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좀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목요일 날 그때 또 이제 블랙섀도우 선생님과의 이야기를 했는데 너 어땠니? 그러니까 저는 수요일까지 새벽 3시에 잤거든요. 새벽 3, 4시에 잤어요. 제가 계획했던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거를 하나씩 지워가면서 근데 하나가 끝나면 2개가 하고 싶은 게 생기고 그러는 거죠. 나 진짜 욕심 많구나. 나 그냥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때 그걸 좀 깨닫고 사실은 수요일 날 홈이어방 들었다가 그러니까 학원이 문 닫는지 모르고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좀 면담을 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너무 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했는데 이 길이 또 아니라면 나는 진짜 너 계속 그 속으로 블랙섀도우 선생님이 나타났거든요. 너 이거 몇 %니? 어머. 수경 선생님도 그러니까 효성 씨 이러고 그 홈야방에서 물감을 짊어지고 또 눈물 막 나오고 용트림 막 나오고 숨 못 쉬겠고 그러면서 이게 너는 나 근데 지금 진짜 100%인데 지금 110%인데 내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근데 어땠어요? 근데 이제 목요일 이제 면담을 하고 너 졸업해. 졸업해라. 조기 졸업했잖아요. 아니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셨나요? 냉탕과 온탕을.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그래서 처음에 찢어졌을 때는 블랙섀도우 선생님이 너 이거 네가 찢은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찢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했니? 너무 죄송해. 나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죄책감 너 지금 기분 어때? 짜증나요? 짜증나요. 너 스스로에게 짜증내지 마. 그냥 짜증을 표현을 해. 그렇게 전 들렸거든요. 그리고 미안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너무 이제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이게 정말 또 좋게 말씀하셨으면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칭찬에 목말랐던 사람이었고 항상 칭찬해주면 됐어 하고 놓고 막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이런 방법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초강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계속 졸업은 했지만 어떻게든 이 스케줄 커리큘럼에 맞춰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저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만큼 좀 두려운 것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작품에 맞아요.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선생님들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같은 이제 그 동기와의 소통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많이 그 게으름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또 게으름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많이 경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진짜.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진영님은 어떠세요? 계속 되게 신나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금 좀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가 좀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뭔가 더 욕심껏 되지 않는, 뭔가 좀 더 해보려는 약간 요런 느낌인데 살짝 막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근데 그것도 과정인 것 같아서 지금 그것도 뭐 재밌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어요. 근데 아직 제가 초반이고 여러 가지 시도해봐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 시도할 것들이 있어서 약간 좀 더 신이 나는 것도 차라리 있고요. 다행이다. 네. 약간 이런.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를 계속 저는 평생 할 생각으로 이 학원에 왔고 이거를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조급하지 않게 길게 보고 진행하고 있어서 네. 재밌게 잘 하고 있어요. 저는 효수님과 다르게 큰 굴곡은 없었는데 고비라면 고비 있게 사실 저는 여기 와서 되게 좋았던 게 저는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죽어서 왔잖아요. 맞아. 죽어서 왔어요. 죽어서 와서 이제 저를 죽게 했던 어떤 그런 일반 약간 틀에 박힌 어떤 인식이나 그런 것들, 나를 옥죄었던 그런 것들을 여기 와서 약간 뭐 여러 가지 미션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약간 자유롭게 풀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어반 드로잉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딱 틀에 박혀있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다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살짝 현타가 왔었고 근데 이제 그게 한번 느껴지고 그거를 이제 선배님들이나 뭐 효승님들 복수로 얘기하면서 효승님이 하신 걸 보고 이제 내가 아직 여기 벗어나려면 한참 있어야겠다. 더 많이 이거를 내 틀을 깨야겠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거를 깨고 있는 중이고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제 색을 찾으려고 이제 계속 연구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도 많은 조언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초반에 미션이 붓을 홀을 다 자르고 그 다음에 물의 어떤 느낌을 막 해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되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게 일단은 되게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라서 이제 1차적으로 되게 단순하게 너무 신기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미션을 물기를 느끼면서의 어떤 그 손의 감각?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감각들을 느끼게 되니까 약간 자유로워진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신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학원에서 깨주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신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어반에서 약간 아직 안 깨졌구나 이런 걸 확 느끼고 지금은 이제 조금 하나하나씩 급하게 막 이렇게 빨리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좀 성격이 급한 게 있어가지고 됐다 막 이랬는데 그래서 약간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막 이렇게 막 이런저런 실험들도 하고 사실 너무 재밌었던 게 저는 이렇게 막 그 골로 같은 데다가 막 끓이면서 그러니까 되게 많은 약간 시행착오라면 시행착오 막 이렇게 좀 막 어떻게 막 죄송해요 막 사람들한테 막 냄새 너무 많이 나고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다니면서 막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되게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그런 게 너무 재밌어 보였거든요. 좀 웃기기도 하면서도 되게 재밌었는데 본인은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당황하고 너무 죄송스럽고 냄새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근데 막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다고 근데 막 화실 앞에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냄새가 너무 나서. 먼저 경험했던 작가반 입장에서 작가반답다 막 이런 느낌으로 저는 너무 좋던데요. 맞아. 뿌듯하던데요. 저희 동기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를 계속 수집하시잖아요, 거의. 네. 그 어떤 쇼핑벽. 일단 저는 쇼핑을 기본적으로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다 안 해본 것들을 막 테스트하고 이제 거기에서 또 얻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낭비가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되게
재밌고 신나고 여기 그랬어요. 보면은 이제 효승님 막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거 진영님한테 물어보면 있을 거라고. 뭐 누가 뭐 없다고 하면 진영님한테 맞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짜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